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알라딘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알라딘에 가서 무엇을 샀는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알라딘에는 처음 가봤는데 제가 원래 책 살 때는 새 책을 사 읽고 그리고 빌려서 읽기보단 사서 읽는 편이어서 알라딘을 굳이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책이 안 읽는 게 좀 읽고 그 다음에 안 읽는 게 좀 쌓여서 책을 좀 팔아봐야겠다 하고 알라딘에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몇 권 팔았지? 한 두세 권 팔았나? 근데 네다섯 권을 샀어요. 그거를 팔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예치금으로 받을 수 있고 하더라고요. 첫 인상은 되게 재밌다였고, 왜냐면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다 최신에 나온 책들이잖아요. 근데 알라딘에 가니까 옛날 고전 문학들도 많고 우리나라 소설들도 옛날에 나온 책들이 그 디자인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가격이 일단 저렴해서 사게 되더라고요. 조금 불편했던 건 아무래도 책장 정리가 그렇게 보기 편하지는 않았어요. 한 책장 안에 도서관이나 교보문고는 좀 이름 순대로 잘 정렬이 되어 있고 또 작가별로도 굉장히 잘 나눠놨는데 알라딘은 그렇지 않아서 책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했던, 그냥 여기저기 다 꽂혀 있는 듯한, 그래서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특정한 책을 찾을 땐 검색을 해서 위치를 찾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가 있나 좀 둘러보고 싶을 때는 불편했고요. 소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특히 베스트셀러들, 그런 책들은 진짜 뭐 10권 넘게까지도 쌓여 있더라고요. 세계문학 전집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왜 진작 안 와봤을까 싶었어요. 한 번만 읽고 안 읽은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중고 책들을 이용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재고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중고책은. 그래서 뭔가 읽어볼 만한데 싶으면 바로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보다가 사게 된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양 철학 책장을 둘러봤는데 책이 역시나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읽을 만한 책을 찾기가 쉬웠어요. 교양 철학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너무 옛날 책들도 많았고 1차 작품이라고 하나요? 원전? 그러니까 철학자가 쓴 그 1차 작품은 별로 없어서 그런 것들을 일단 좀 살펴보다가 한길사에서 나온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 두꺼운데 사실 이거를 평소에 읽어보고 싶어서 샀다기보단 일단 좀 읽어보니까 잘 읽히더라고요. 근데 철학책 중에 잘 읽히는 거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읽히면 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밀이 교보문고에 쳐보니까 한길사께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책이어서 이거는 사도 좋겠다 싶어서 샀고,
이런 두꺼운 책들 비싸잖아요. 정가가 35,000원인데 판매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상태도 괜찮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사실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는데 잘 읽히길래 어떤 생각을 하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학책은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문예 인문 클래식 시리즈 중에 하나고 막스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입니다. 사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고요. 근데 목차를 보니까 여러분은 책 살 때 뭘 보고 사세요? 저는 목차를 되게 주의 깊게 보는데 제 1장이 목적과 수단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그걸 좀 혼동하지 말고 올바르게 추구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목이 그거길래 물론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첫 문장이 평범한 사람에게 그가 이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마치 이성이란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심오한 지혜나 혹은 너무 복잡한 사유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냥 이 처음 시작에 꽂혀버렸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래서 구매해봤고 책 상태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문예 인문 클래식 시리즈가 좀 신뢰가 있다랄까요? 아마 누구야? 데카르트의 성찰이랑 방법소설도 여기 포함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 새로 나온 그걸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 시리즈 아닌가? 정확하진 않고요. 막스 호르카이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래요. 현대 비판 이론의 토대를 정립한 역작이라고 합니다. 정가는 16,000원이고 판매가는 1,100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학책은요. 이거는 교양 철학인데 알랭드 보통의 철학의 위안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엄청 유명한데 저는 알랭드 보통 책을 읽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책을 펼쳤을 때 딱히 끌리는 내용들이 아니었어서 이 사람 작품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거 소설이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냥 봤을 때 관심이 없어서 안 읽었고 불안은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책을 봤을 때 막 그렇게 끌리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샀냐면 철학사에서의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나오는 게 소크라테스 죽는 거예요. 재판받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이후에
누구한테 영향을 줬고 뭐 대중들한테 어떤 생각을 심어줬고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뭐 철학 개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적용하는지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좀 좋았던 건 컬러가 아니긴 한데 그런 그림들이나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읽을 때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았어요. 컬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이 좀 작은데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이거는 좀 옛날 판본 같아요. 교보문고 검색했을 때는 더 예쁜 표지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별로고, 청미래 출판사네요. 청미래 출판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정가는 14,000원이고 판매가는 8,400원입니다. 살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설 한 편을 샀는데요. 양기자 작가 소설이에요. 저는 양기자 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설들이에요. 뭔가 작품 안에서 그 냄새가 나요.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게 있고, 글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재밌게도 쓰시지만 인물이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는데 그 상황이 흘러가는 걸 따라가다 보면 공감이 엄청 되고 신기해요. 그래서 희망도 엄청 긴데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제가 알라딘에서 산 건 영어로 된 건데요. 바이링걸 에디션 한국 현대소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미동 사람들 안에 원미동 시인이라는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한쪽에는 한국어가 있고 그 옆에 쪽에 오른쪽에 영어가 있어서 모르면 바로 왼쪽 옆에 한국어가 나와 있으니까 읽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걸 왜 샀냐면 이 원미동 시인이 원미동 사람들 안에 작품이잖아요. 근데 원미동 사람들이 진짜 그 옛날 한국적인 작품이거든요. 뭐 거기 안에 나오는 단어들도 그렇고 상황들 그리고 이해관계 같은 게 그 당시 상황에 그 당시 한국의 배경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게 영어로 그 느낌이 날까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되게 얇고요. 정가가 8,500원이고 판매가는 5,700원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영어로 어떤 느낌이 날지가. 최근에 나온 작품들은 영어로 해도 그렇게 이질감이 없을 것 같은데 원미동 시인들은 전혀 예상이 안 가네요. 아무튼 책 팔러 갔다가 4권이나 책을 사고 온